총선을 앞두고 광양 지역 선거구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에 전직 의원과 여야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만큼 선거 변수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춘천 나간읍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 신청에 맞춰 보존 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당시 추진됐던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토지 보상가에 대한 불만에다 위장 전입 등 보상과 관련된 의혹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수 신항을 대체하기 위한 신북항 공사가 착공 4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관광 복합 항만시설로 21일부터 민간에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각 지역구별로 출마 후보자들과 선거 구도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광양은 특히 진영적인 쏠림 현상이 주변 지역에 비해 덜한 반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곳인데요. 경쟁자군이 10명 안팎에 이르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양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의 민심 풍향계로 알려진 광양시. 이를 증명하듯 연이은 무소속 시장 배출에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녹색 돌풍을 등에 업고 초선 의원을 국회로 입성시켰습니다. 당시 10% 이상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파란을 일으키면서 현 여당의 지지세를 한풀 꺾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의 입지 굳히기와 출마 예정자들의 자리 뺏기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정인화 의원과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전 현직 의원 간의 대결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입니다. 정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우 전 대사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지역 출신으로 지속적인 민심 훑기에 나서고 있는 인물들도 눈에 띕니다. 언론 생활을 마치고 지역에서 대민 접촉을 늘려가고 있는 박근표 전 YTN 시청자 센터장과 민변 출신으로 꾸준하게 지역 텃밭을 갖고 왔던 서동용 변호사의 출마 여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전 현직 도의원들의 행보에도 유권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기는 마찬가지. 현재 도의회 의장은 물론 지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용재 의원과 의정활동 기간 쌓은 경력을 토대로 소통을 강조하는 신홍섭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를 통해 입지를 다져온 지역 인사들도 대민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행정 경력과 함께 시장 선거 출마 경력에 있는 김재유 전 보성 부군수가 지역 방문을 늘리고 있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보좌하고 총선에서 예비 후보로 나섰던 안준노 전 노동특보도 적극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야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도 예상됩니다. 광양시장 선거 출마 등 꾸준히 얼굴을 알리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고, 유현주 민중당 광양시 위원장 역시 노동자들 위한 민생정치를 강조하고 의정활동 경험을 내세우며 출마가 점쳐집니다. 특히 곡성과 구례에서의 지지 기반 확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이른바 제3지대 세력의 규합도 선거 양상을 바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 공천이 곧 당선이란 정치 공식을 깨뜨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또다시 반영될지 광양의 내년 선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국고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36개 사업에 예산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과 여순사건 특별법 지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등 7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에 대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수엑스포로 항만 기능이 폐쇄됐던 여수 신항을 대체하기 위한 신북항 공사가 착공 4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신북항 방파제에서 준공식을 갖고 공식 개항을 선언했습니다.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신북항에는 관공선과 해경 선박 190여 척이 머무르면서
해상 재난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3km가량 이어진 방파제 위에는 오션 오르간과 오르간 등대 등 친수 시설이 설치돼 관광 복합 항만 시설로 21일부터 민간에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3년 전 발생했던 여수 수산시장 화재 사건 이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요. 보상가가 낮다는 고질적인 민원에다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시장 화재 현장에 정부 관계자가 방문하면서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된 건 지난 2017년.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토지 보상 절차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몇 주민들이 토지 보상 감정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도 물로 배를 채우고 일을 해갖고 번 돈으로 갖고 이 땅도 사고 집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일 낮은 단가에다가 인근 토지들의 보상 기준이 되는 지역을 비교 표준지라고 합니다. 같은 번지수의 비교 표준지가 있는데도 가장 낮은 가격을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한 것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보상금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세입자를 위장 전입시키고 건물 면적을 부풀렸다는 민원도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토지 감정가 결정은 여수시의 권한이 아니며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개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전혀. 이제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제 정확한 결과를 판단을 하시겠죠. 추진 과정에서 잇따르는 잡음을 해결하고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이 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족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순천만 갯벌과 함께 600년 전통 문화를 간직한 순천 나간읍성도 오는 2022년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과 과제를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울린 초가들이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합니다. 초가지붕에 새 볏짚을 얹는 이영익기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처럼 600년 가구와 현재가 공존하는 사적 302호 나간읍성은 조선의 대표적인 읍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0여 세대가 전통을 이어가며 거주하고 있는 나간읍성은 지난 2011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록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내년 초 문화재청이 결정하는 세계문화유산 국내 추천 대상지에 먼저 선정돼야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신청에 맞춰 보존관리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우선 등재 추진 대상 목록이 돼야 됩니다. 그 목록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세계유산 신청서, 그다음에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성곽 중심의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을 문화와 결합한 복합적인 문화유산으로 부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다양한 전통 문화를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부각을 시키면 차별화도 되고 또 그 탁월성 이런 면에서 호응을 입지 않겠냐. 세계유산 등재는 나간읍성 안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정부의 지원 대책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00년 전 선조들의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순천 나간읍성. 오는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순 사건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올해는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합동 추념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순천시 장대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여순 항쟁 유족과 제주 4.3 유족, 관계 지자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추념식이 열리는 장대공원은 여순 사건 당시 순천에 도착한 14연대 군인들과 군경 사이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유족회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가자는 뜻을 담아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화학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사와 하청업체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남해화학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오늘 순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의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해명과 달리 남해화학이 고용계약에 개입했던 정황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새로 입찰을 받은 하청업체가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은 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가끔 보도돼서 충격을 주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도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만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꼴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기사들의 인권 유린도 문제지만요.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대책을 늦춰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놀란 택시기사는 급하게 몸을 피하고 택시는 중앙선을 넘나들 정도로 휘청입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만 운전기사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애순건, 최근 4년 동안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운전기사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냥 막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많이 하죠. 그럼 내가 구두짝으로 맞아본 적도 있어요. 가만히 운전하고 가도 그렇게 욕을 해.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해버려야 돼. 대꾸하고 싸워버리자. 서울시와 대전시는 운전기사 보호를 위해 차내 보호격벽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정 대행업체 대표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특정 대행업체인 지구환경공사의 대표이사 64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사 50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정우엔텍 연구소의 대표이사 49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장 37살 백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 법인에도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았던 올해 순천 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이 100% 학생 희망에 따른 배정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순천 시내권 15개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1지망부터 7지망까지 학교를 지망한 뒤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순천 지역 학생의 수는 모두 2,900여 명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드론 산업 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설운동장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드론 기업과 공공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하며 드론 전시와 시연,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정부의 드론 실기시험장과 드론 시범 공역을 유치하는 등 관련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순천 종합병원에서 몰카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신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의자는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를 받고 임상병리사 면허도 유지하고 있다며 즉각 면허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위법 행위를 한 임상병리사들은 형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22조에 따른 면허 자격 정지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내년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당국의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조직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며 위법 행위 안내와 함께 단속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의 경우 내일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시티투어 트롤리버스와 연계한 여행 상품이 개발됩니다. 순천시는 트롤리버스의 운행 방식을 단순 도심 순환형에서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형태로 바꾸고 문화의 거리와 웃장 대신 일몰이 아름다운 와온 해변을 경유지에 추가했습니다. 트롤리버스는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순천역을 출발해 도심 관광지를 경유하는 프리미엄 여행 상품으로 운영됩니다.